걷다 보면 익숙했던 풍경이 새삼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다 얼어도 그래도 얼지 않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위험한 데지. 당연히 위험하지. 근데 눈 오잖아. 그러면 동물들이 거기서 다 못 먹어. 아, 그 얼지 않은 곳으로? 발자국도 많겠네. 묵묵히 먼저 지나간 발자국은 속삭입니다. 다 비슷해 보여도 인생에 똑같은 길은 없다고 말입니다. 모든 길에는 그 길에도 이야기가 스며 있거든요. 누군가 옛날부터 걸었던 길이잖아요. 뭐 학교 가는 아이들이 걸었고 장애 가는 부모님이 걸었고 뭐 이렇게 이쯤에서 뭐 잠시 쉬어 갔겠다 싶은 데서는 또 쉬기도 하고 상상해 보는 거죠. 예. 옛날 사람들이 이랬겠구나 뭐 이런 느낌. 그런저런 생각하면서 걸으면은 뭐 재밌어요. 옛길이 주는 묘미랄까요?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해 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눈이 없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를 이 길 위에서 곱씹어 봅니다. 그저 존재만으로도 여유를 주는 풍경이 있습니다. 무주에 자리 잡은 지 16년째 최상석 씨는 따뜻하고 아늑한 햇살에 반해 이곳에 정착했답니다. 한겨울에 따뜻한 온기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는 엄청난 혜택이죠. 마음도 여유롭게 하고 물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여유롭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햇빛 좋은 날은 거의 모든 생활을 여기서 한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고요. 아내 김혜정 씨는 햇살 한 자락, 바람 한 줄기에도 충만해지는 산골 생활이 좋습니다. 대자연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약간의 수고로움 뿐입니다. 밤새 눈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산중의 눈은 언제 폭설로 돌변할지 몰라 긴장이 되는데요. 날이 채 밝기도 전 최상석 씨가 서둘러 빗자루를 듭니다. 산골 생활을 하다 보면 웬만한 일은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걸 체득했기 때문이지요. 골목길 눈까지 야무지게 치워봅니다. 동네 이웃들이 오가는 길이니까 말이죠. 도로는 지슬 작업이 좀 되는데 이런 골목이나 집 주변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치워놓으면 얼어버려가지고 미리미리 치워야죠. 이 산골 생활이 다 그래요. 네. 아하, 치워도 눈은 도무지 그칠 줄을 모릅니다. 경사진 산 중턱에 사는 최상석 씨는 이런 불편함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나 다행히 저희 아내도 겨울 좋아해요. 일단 눈 내리는 거 좋아하고 저희가 걷는 거 좋아하는데 겨울에 걷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눈 있고 그러면 운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겨울이 좋더라고요.
30여 년간 여행을 업으로 삼았던 상석 씨. 구석구석 누비는 재미에 푹 빠졌던 그는 특히 산이 좋았답니다. 해발 1034m 적상산 아래 집을 지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필명으로 쓰는 눌산에도 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시가 정말 싫어서 떠났다기보다는 어떤 삶의 일부분이었고, 그리고 이런 산골 생활에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정착이 된 거거든요. 많이 물어보세요. 야, 도시 가서 다시 살고 싶지 않냐? 그런 생각 없죠. 정착할 곳을 찾기 위해 헤매었던 지난 날. 길 위에 펼쳐진 풍경은 최상석 씨의 우주가 됐습니다. 그저 길을 지나가기 바빴던 때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길을 걸으며 자신과 무사람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됐지요. 이런 데서 비료포대 썰매를 타야 되는데. 있는데 이거 혼나지. 길에 저 비료푸드 탄다고 엄청 어릴 때 혼났던 것 같아. 오지행을 처음 시작했던 초창기는 풍경이었어요, 솔직히. 때묻지 않은 풍경이죠. 그 유명 관광지 못지 않은 그런 풍경, 아름다운 풍경이 많았었거든요. 차로 접근이 쉽지 않아 매번 옛길을 통해 어렵게 찾아야 했던 오지. 오지 사람들의 애환을 하나둘 경험하면서 그의 관심은 아름다운 풍경에서 그곳 사람들 얘기로 바뀌었답니다. 더욱이 걷는 여행을 하다가 아내 혜정 씨를 만났으니 인생 최고의 행운도 누렸습니다. 아내와 가끔 뭐 산책 삼아 여행 삼아 오는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에야 딱 한 가구 살아요. 이 골짜기 따라서 쭉 들어가면 끝에 오롯이 집 한 채가 딱 있는. 무주에서는 그래도 뭐 오지라고 할 수 있는 동네인데요. 알았어? 가자. 아유, 안녕하세요. 네. 길이 상당히 미끄럼도 올라오는데. 네.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외딴 집엔 무슨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 찾아왔을까요? 대단하세요. 아하, 바로 손때 묻은 옛 물건들 때문이었군요. 마치 작은 박물관 같습니다. 박물관처럼 모으는 거담도 그래도 옛 것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씩 더 보자 해가지고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몇 가지 모아진 거지 뭐. 박물관 무슨 박물관이 아유, 많아요. 많아요. 네. 엄청 단단해. 당신이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쓰고 어디 가보지 않았어? 어디 가지 않았어? 아니 나는 안 했지. 키는 써본 적 있어. 키는. 오줌 싸면은 이제 그거 그리고 이게 받으러 소금 받으러. 난 그런 적은 없어. 기록하는 걸 보니 의심의 여지 없는 여행 작가군요. 머리가 굳은 게 아니고? 머리가 굳을 수도 있고. 계기 생활 들어온 지가 한 24년 정도 됐는데 전기 들어온 지는 2년 됐어. 그 전에, 그러니까 2년 전에는 그럼 전기 없이 사셨어요, 네. 그죠? 아, 전기 없이 살. 정말요? 전기 없이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어? 편하더라고 그게 오히려. 그럼 달라진 점이 뭐예요? 전기가 들어와서? 달란전 좀 불이 화나니까 그게 제일 그게 제일 좋지 뭐. 밥통에다 밥 해 드시는 게 네, 좋죠. 그거 하나 좋고 뭐 다른 거 얘는 뭐 별로예요. 아. 별로예요. 네. 아. 편리함을 마다하고 많이 안 하셨어요. 자발적 고립을 선택한 오지 생활. 볼까요? 상석 씨는 그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아, 이건 치우고 여기로.
이렇게 혼자 이렇게 그 외딴 곳짝에 이렇게 사시면 그 자연에 대한 어떤 생각도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막상 사시는 그렇지. 분들 지나가는 입장에서 사람들은 그냥 좋다. 좋다. 보기 좋다 그냥 있을 만한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지만 그렇죠.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좀 틀리겠지. 뭐한 사람들은 산에서 뭐 약축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맞아, 맞아요. 우리는 또 그런 건 하기 싫어. 오히려 이렇게 산불에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옛날에는 그 어떻게 보면 또 먹을 것만 필요한 것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너무 많이 힘들어 지금은 막 버리니까. 그 다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뜯어가는 게 있어. 그 자연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쩌다 한번 오는 사람은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은 외지인들의 그런 오만한 생각을 경계한답니다. 농사가 그런다 그러더라고. 저희도 뭐 텃밭밖에 안 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여행을 막 음. 얘기했을 때 뭐 흙집이 있고 아궁이가 있고 하고선 간 곳에 내가 여기서 살면 너무 좋으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그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 평생 살아오신 그분들에게는 이 아궁이가 너무나 고통이었을 거고 이 흙집이 추위였을 거고 그래서 하루 그냥 단순히 몇 시간 왔다 가는 우리들에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혼났어요. 일나 다리 아파. 최상석 씨가 사람들 이야기로 주제를 바꾼 이유도 바로 나 하나라도 달라져야겠다는 생각 때문이랍니다. 아, 못 알아듣셔. 이렇게 하세요? 말씀 잘하시네요. 뭐 실제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뭐 몇 년 되지 않지만 제가 오지마을에서 살아본 적도 있고 뭐 계곡에서 물을 길러다도 먹고 한겨울에는 물이 얼어서 그 얼음 깨서 또 물도 끓여 먹고 그런 생활을 조금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삶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지가 좋아 바쁘게 취재를 다니던 최상석 씨는 2003년부터 4년간 충북 영동군 외딴 산골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당시엔 오지 전문 여행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자, 어디 그동안 그가 집필한 책 중에 오지 관련된 글이 있을까요? 오랜 세월 조사해왔던 내용으로 진지하게 꾹꾹 눌러 쓴 원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출판 직전 덮어버리고 말았답니다. 또 사실 칼럼은 많이 썼지만 그 칼럼을 통해서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오지마을이 또 세상에 공개되고 알려지고 좋은 쪽으로 뭐 변화가 있었던 것도 있지만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이게 너무 알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을 솔직히 했고요. 그래서 오지 관련 책을 쓰는 것은 포기를 했죠. 네. 발로 뛴 나만의 취재가 왜 아깝지 않았을까요? 낡은 수첩들 속엔 활자로 가공되지 못한 순간들이 꼼꼼히 기록돼 있습니다. 양파 심는 아주머니들을 만났다. 여쭤봤더니 10월이니까 그때 심으면 5월에 캔다고 한다.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가 제가 막 사진 찍고 있으니까 사진 찍고 양파 심고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대로 메모했네 이게. 펜과 카메라를 들고 혼자 동분서주하던 시절, 수첩에 적힌 그날의 사진을 찾아봅니다. 아, 바로 이분이군요. 빛바랜 사진 속 오지마을 어른들은
이렇게 말을 건네지 않았을까요? 그때 결단이 옳았다고. 해질녘 최상석 씨 집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모인 사람들은 모두 무주에 거주하는 최상석 씨 부부의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공유할 예정이랍니다. 정말 오지 마을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정말 이해하고 싶었고 글 쓰고 이러려면 필요하다는 생각에 4년을 저기 살았어요. 저 발자국도 보이는데 바로 앞에 조그만 개울도 있어서 직접 물을 길러다 먹고 이런 깊은 산골도 있고 이런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최상석 작가만의 오지 체험담이 흥미로운가 봅니다. 예,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봉덕동이란 마을인데 이 할아버지가 정말 저한테 많이 알려주셨어요. 이 나무 이름, 꽃 이름, 나무 이름 제가 이 할아버지하고 정말 많이 같이 자고 산을 많이 다녔었는데 정말 저는 스승님 같이 정말 많이 배웠어요.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운기, 트랙터 이런 기계화된 시설이 있지만 옛날에는 소로 쟁기를 끌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진상으로 보면 경사가 그렇게 급하지 않죠. 근데 경사가 정말 급한 데는 걸어 올라가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소도 할 수가 없었어요, 쟁기질을.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 쟁기가 있죠. 예. 사람이 쟁기를 끄면은 보통 강원도는 다 부부가 농사를 짓잖아요. 소의 역할이 누굴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죠? 시골 사람. 전 봤어요. 매체가는 남자가 뒤에서 미는 게 힘들대요. 네, 땅을 네, 파야 뒤에서 미는 되니까. 게. 그렇죠. 있죠. 거의 없죠. 나 하나만이라도 알리지 않기 위해 덮어두었던 자료들. 오늘 꺼내놓은 이유는 이미 사진 속 공간들은 여러 이유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랍니다. 저희가 나이가 먹고 이게 기억이 있던 것들이 자꾸 세수하면서 이렇게 그리워지고 옛날 음식도 자꾸 먹고 싶고 먹고 싶고 그러지만은 생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 생활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연의 일부가 사람이잖아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 없이 살 수 없는 것도 사실은 자연인 것 같고. 여행을 재밌게 하는 방법, 여행을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름다운 길을 앞만 보고 걷는다면은 기억은 오래 남지 않거든요. 이 길을 누가 걸었을까? 어떤 사람들이 걸었을까? 그 길에 깃든 얘기를 상상도 하고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도 듣고 했을 때 또 가게 돼요.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고. 창백한 아침을 뚫고 나서는 혼자만의 여행. 최상석 씨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원고 마감이 빠듯하지 않을 때 그는 길에서 충분히 시간을 보냅니다. 눈과 마음에 오롯이 들어찬 이 순간의 풍경은 찰나처럼 흐르기 때문이지요. 특히 최상석 씨가 기다린 건 자연의 감각이 깨어나는 소리랍니다. 그 산의 고요함이 주는 것과 강의 고요함이 주는 게 뭐 설명하기는 좀 힘든데 더 고요한 느낌이랄까? 예, 이게 뭔가 물소리도 멈춰 있는 듯한 느낌. 예. 딱 그 해가 막 떠오를 때 이 순간만이거든요. 근데 이제 해가 또 완전히 올라 버리면은 뭔가 이렇게 부산해지는 느낌이랄까요? 막 새들도 막 활동을 시작하고 막 그러니까. 예. 근데 고요함이 좀 달라요. 예.
혼자 길을 나설 땐 될 수 있으면 옛길로 이어진 동선을 택합니다. 그 길이 멀리 돌아가는 길이라 해도 말이죠. 이따금씩 옛길이 끊어진 경우도 있지만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길을 다시 찾으면 그만입니다. 최상석 씨는 오늘도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을 오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걸으며 산의 속살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죠. 공간을 수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시야로 더 넓고 깊게 보려는 마음가짐이랍니다. 제가 처음에 온 게 한 25년 전이에요. 그때는 이 옛길 주변에 밭도 많았고 주변에 논도 있어요. 이따 가다 보면 이제 실제 논으로 쓰였던 그런 흔적들도 많이 보이고, 이게 이제 눈이 안 왔으면 보이는데 눈 때문에 지금 많이 덮여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길을 아니까 좀 찾아가고 있는 거죠. 길처럼 보이지 않는 곳도 묵묵히 걸어갑니다. 옛길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요. 그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거 발자국으로 다져진 길이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막 돌을 갑자기 없는 돌을 갖다 쌓고 이렇게 만들면 그게 무너질 수도 있고 훼손이 될 수도 있는데, 발자국에서 수백 년 다져진 길은 지금 수백 년이 지났어도 멀쩡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로 걸어보면은 그 느낌이 달라요. 편안한 거죠. 저기 마을이 지금 보여요. 제가 오늘 가는 벌안 마을인데요. 그래도 올 때는 눈도 많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양지 바른 곳이라 그리고 따뜻해 보이네요, 아주. 다시 필름 카메라를 꺼내 듭니다. 벌한마을은 전북 무주군과 경북 김천시 그리고 경남 거창군에 접해 있어 독특한 지역 문화 특색을 가진 곳입니다. 25년 전부터 시작된 벌한마을 여행은 그 후에도 틈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마을의 변천사를 기록해 주변 환경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하기 위해서죠. 그때에 비해서 가구수도 많이 줄었고 또 집이 다 변했어요. 많이 변하고 또 골목에 이제 뭐 돌담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그때 비하면 많이 사라졌죠. 근데 뭐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니까 이제 뭐 노후된 집을 새 집으로 바꾸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한 가지 아쉬운 건 예전에 취재했던 분들을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전에 이렇게 집이 있었던 자리가 지금은 다 빈터가 되어버렸네요. 아주.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한 3집 정도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3집 정도가. 사람이 떠나면 그들이 살던 흔적도 사라지게 마련이죠. 옛날 집들은 보면은 이제 흙이나 나무 이런 돌이 집을 짓는 주 재료다 보니까 집이 사라지면은 그냥 고스란히 자연의 일부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세월이 조금 더 흐른 뒤 이 마을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제가 하는 일이 뭐 그냥 아름다운 자연과 그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글과 사진으로 표현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유로운 삶이라든가 자연 속의 삶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조금이나 간접적인 경험,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결고리 역할 정도 한다? 최상석 씨 부부가 외출을 하는 모양입니다. 두 사람의 발길이 향한 곳은 바로 동네 뒷산. 바로 집에서 가깝고 집에서부터 걸어서 갈 수 있어서 종종 가는데요. 약간의 오르막도 있고 그래서 적절한 힘듦과 그리고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기도 너무 좋고 날씨가 너무 좋아. 바람 안 부니까 하나도 안 춥지? 안 추워. 인생에서 최고의 길동무는 바로 아내와 남편입니다. 날이 좋으면 좋은 대로, 또 날이 흐리면 흐린 대로 걸었습니다. 산책처럼 여행하고 여행처럼 인생을 살기로 약속한 두 사람. 소소한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만세! 흔들어! 야, 너무 이쁘다 진짜. 진짜? 나 말고 경치 어떤 게? 거기 나를 살짝 봐봐. 이렇게? 아니 손은 내리고 나를 살짝 봐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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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데? 엄청 진한데 아주? 남편과 아내가 수많은 옛길을 걸으며 얻은 결론은 바로 오늘을 재밌게 살자. 이 사람 옆에 있어서 많이 배우거든요. 정말 많은 걸 배워가며 살거든요. 뭐 자연을 보는 눈이라든가 세상을 사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 배워가면서 지금도 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것도 한 7,800원대, 저 정도 7,800원 되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행복할 것 같다면 인생에서 바랄 게 있을까요? 엄청 높아 보이지, 막. 그러니까. 제가 여행하면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고, 그래서 저는 항상 스승님이라고 얘기하고, 길은 저만의 공간이었고, 저를 위한 공간이었고, 오지 마을은 오지 마을을 통해서 우리 자연을 대하는 조상들의 자연을 대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걸 많이 배웠죠. 갑니다. 자, 천천히. 옛길에 발자 취해서 들었던 것처럼 두 사람도 뒤따라올 누군가에게 작은 속삭임을 남겨봅니다. 하나, 둘. 이렇게? 지금 나만의 행복을 향해 나아가라고. 지쳤다면 잠시 쉬었다 걸어보라고 말입니다.